네, 지난주 처음 하루에만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 북구 만덕동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지난 주말에도 또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 수가 모두 이제 73명으로 늘어난 건데 다행히 오늘 좀 주춤해졌지만 요양병원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지금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향후에 조금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추가로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난주 아마 14일 날에 53명이 확진이 되면서 네네. 아마 부산 시민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예. 또 어제 14명이 또 추가 확진이 되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19 초창기에 청도 대남병원에 환자가 많이 생기면서 네. 요양병원 입원하는 환자들은 다 전수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입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면회 금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주고는 있는데 아마 직원을 통한 추측컨대 직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환자하고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마 이분들 중에서 음성이었지만은 PCR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의 바이러스가 있는 감염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잠복기 2주 정도에서 산발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동일 집단 격리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이라든지 근무자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교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아마 11월 이후에 생기는 부분은 교차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감염 인원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네. 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월 이후에 여기서 9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네. 7분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사망과 어떤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아마 9월 말부터 벌써 햇드락 요양병원에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어서 감염이 퍼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병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열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사망 환자들도 생겼고요. 예. 그리고 487번 한 분이 확진이 되고 검사를 해가 53명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는 이분이 집회 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벌써부터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부터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예. 다른 감염의 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9월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그린코아 목욕탕이라든지 예. 북구 쪽에 일대가, 식당 예, 쪽에 심각했죠. 깜깜이 예. 감염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네. 역학조사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이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관에서 왜 이렇게 감염에 좀 취약한 걸로 보여지는 겁니까? 특히 의료기관 중에서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병원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네.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환자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밀집된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의료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환자를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염이 생기면 쉽게 전파가 되고 또 두 번째 아주 위중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개 이제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경우의 환자들이 70대나 80대의 고령의 환자가 많습니다. 예. 거의 7, 80대는 사망률이 20% 정도로 높게 보고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방역당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특히 이렇게 전수조사나 면회금지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근무하는 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좀 자제한다든지 예. 우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방역수칙들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이제 네. 감염 확산이 이어졌던 기간이 다른 어떤 집단 감염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길죠.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햇드락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네. 좀 장기전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대개는 네. 우리가 이제 잠복기를 고려하면 네. 한 2주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로 이제 지나서 감염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네네. 한 달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동일 집단 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우리 격리 지정 병상으로 옮기는 환자들도 생기게 될 테고 예. 그리고 오늘 보고에 의하면 2층에 있던 18명 그분들이 아주 위험성이 제일 높은 환자분이죠. 이분들을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송받았던 의료기관에서는 그 환자를 확진자에 준해서 철저하게 동선을 분리하고 그리고 근무자들 감염 관리 준칙에 따라서 방역 준칙에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남아 있는 분들도 아마 거리두기를 하고 간병인이나 근무자들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마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구 내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단 전수조사가 끝났고 네. 뭐 다행히 지금까지는 음성 판정이 다 그렇죠. 나온 것으로 네네. 부산시가 발표를 했는데 네네. 앞으로 이제 부산 전체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들어갈 때는 또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백신 관련해서 또 10대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예. 또 워낙 이제 코로나19와 또 네. 독감, 뭐 더블 데믹 이런 우려가 많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뉴스를 예. 보고 많이 걱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 응급실에서도 이제 독감 확진이 돼서 진단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꼭 독감을 맞아서 위험을 이렇게 피해야 할 고연령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독감 백신 맞았던 그 청소년 너무 안타깝긴 한데 지금 네. 아마 원인의 연관성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꼭 접종을 이렇게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